주변에 속삭이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본인만 유독 TV 소리를 크게 튼다면 이 난청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생활건강 Q&A, 오늘 이 시간에는 난청의 증상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청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귀는 우선 외이와 중이와 내이로 구분되는데 외이는 바깥 귀부터 해가지고 고막 전까지고 중이는 고막부터 해서 달팽이관 전까지고요. 내이는 달팽이관을 의미하는데 이 외이와 중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전음성 난청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달팽이관 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혼합성 난청이라고 하거든요. 전음성 난청의 경우에 귀지가 심하게 외이도를 막는 경우나 이제 감기 후에 중이 내에 물이 차거나 고름이 차는 삼출성 중이염, 그리고 고막에 구멍이 나는 외상성 또는 만성 중이염의 경우에 나타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선천적인 원인, 그리고 심한 두부 타박상이 있다든지 뇌염, 소음, 약물, 노화 등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섬에 따라서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이 증가되고 있고 10대 청소년 경우에는 잦은 이어폰 사용으로 인해서 소음성 난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난청은 외이도와 고막의 진찰을 통한 이학적 검사하고 다양한 청력 검사를 통해서 난청의 종류라든지 난청의 정도를 진단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지게 됩니다. 청력 검사 중에는 수능 청력 검사는 가장 병원에서 많이 시행되는 기본적인 검사고 주파수별로 청력을 측정하게 되고 난청의 종류와 정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수능 청력 검사와 더불어 가장 많이 시행되는 어음 청력 검사는 어음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듣는지 하는, 즉 말의 분별력을 검사하는 데 유용한 검사이고요. 또한 임피던스 검사는 고막이 소리를 반사하는 능력을 측정해 가지고 중이가 난청의 원인인지를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중이염을 포함해서 전음성 난청의 경우는 대부분 약물이나 수술로 교정이 가능하고요. 조기 치료가 영구적인 난청을 막는 예방법이 됩니다. 특히 만성 중이염이나 진주성 중이염 같은 경우는 조기에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영구적인 난청을 예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는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급성의 경우는 이제 갑자기 귀가 멍멍하게 느껴지거나 잘 안 들리는 경우에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응급질환이고 대부분 감기나 몸살 후에 바이러스 감염이 오는 경우에 잘 생기고 당뇨처럼 혈관장애가 있는 경우에 자주 오는 질환이라고 생각되고 이 경우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성의 경우에는 이 돌발성 난청을 제외한 감각신경성 난청, 즉 소음이라든지 노화, 그리고 약물에 의한 난청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경우에는 한번 생기면 영구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약물이나 수술로 교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요. 소음성 난청인 경우는 장시간 소음 노출이라든지 아주 큰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어폰 사용도 좀 자제해야 되고 소음에 자꾸 노출되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귀마개를 통해 가지고 보호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난청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때문에 소음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이라면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생활건강 Q&A,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